새벽 6시 반 기자들의 전화가 시작됩니다. 아침에만 수십 통. 통화를 끊고 다음 전화가 오기 전 몇 초를 노려야 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걸 수강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전화를 받고 브리핑 원고의 토시를 직전까지 수정하고 브리핑대 앞에 서면 화장을 고칠 시간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콜센터, 그리고 공노비, 공적노비. 그런데 이 사람에게 최근 생긴 일이 있습니다. 난생 처음 원형 탈모가 왔습니다. 출산과 육아에서도 없었던 증상이 대변인 업무를 하면서 생긴 겁니다.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수석 대변인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춘문예 상관왕 출신 영화평론가가 어떻게 대통령의 입이 되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야간 휴일 근무를 줄이기 위해서 정원 규정을 손봐서라도 방법을 찾으라고 이제 비서실장께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좀 후속 조치 논의가 좀 있는지. 사실상 요즘에 환절기라서 조금 피로를 호소하는 청와대 비서실의 직원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접하고 말씀하신 거라 지금 약 2시간 30분여 정도 지나서 아마 비서실 차원과 그 내부에서 아마 방안을 마련 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민망합니다만 좀 새벽에 일찍 출근하고 야간에 늦게 퇴근하거나 주말 거의 없이 주 6, 7일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휴식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대로 너무 바라만들었어. 지금은 계속 할아버지이라서 굉장히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됩니다. 강유정 의원은 자택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지금 당장 국회로 가야 돼. 강유정이 방향을 돌립니다. 국회 정문은 이미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다시 연락합니다. 국회 수소 충전소 부근으로 담을 넘는 사람들이 많다. 그쪽으로 가면 넘을 수 있을 거야. 남편이 건넨 이 정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강유정은 기자들과 함께 담을 넘어 국회 진입에 성공합니다. 진입하자마자 민주당 김일단 톡방에 경로를 공유합니다. 이 정보를 보고 동료 의원들이 합류합니다. 담을 넘기 전 강유정은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보좌관은 그날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계엄군 진입을 막기 위해 강유정 의원실의 여성 보좌관들이 자기 몸집보다 큰 소파를 끌어 입구를 봉쇄했던 모습을 그날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그 밤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 밤 담을 넘었던 여자가 대통령실 초대 대변인에 임명됩니다. 그런데 강유정은 처음부터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정치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치인이 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고 왜 정치라는 모험을 택한 걸까요? 세 가지 정도로 이 전체 독법하면서 근데 맥락을 이 자리에는 읽었습니다. 전공자 아무도 안 앉아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 책의 키워드는 저는 의외로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인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것 같죠? 예, 왜냐하면 우리 민족에게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장면들을 끊임없이 호출하고 있습니다. 추리소설을 어디서 가장 많이 읽는지를 생각하면 답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하철 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도서관에서 읽는다기보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읽는 소설이 와타나베가 보여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삶에 대한 좀 새로운, 게다가 꽤 세련돼 보이는 댄디즘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영어가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이 어떤 건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이런 문장들이죠. 이를테면 심각해지는 것이 꼭 진지한 건 아니야 라던가 나는 뭐든지 문장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말들이 굉장히 좀 멋있게 받아들여졌다는 거. 강유정 1975년 서울 출생, 한영 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를 거쳐 국문학 박사, 2005년 동아일보 영화평론, 조선일보 문화평론, 경향신문 문화평론에 동시 당선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부릅니다. 신춘문예 전설의 상관왕. 1961년 이후 44년 만의 기록입니다. 이후 20년간 영화평론가, 대학 교수, 칼럼니스트로 살았습니다. KBS 저널리즘 토크쇼, EBS 시네마 천국,
경향신문 10년 연재. 세상을 읽는 눈과 그것을 언어로 바꾸는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치에 발을 들인 건 2022년입니다. 공천 마감 하루 전에 제안을 받았습니다. 라디오 방송 진행 중이었습니다. 마감 하루 전. 평론가가 정치판에 뛰어든 이유, 강유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공포를 느껴 입을 닫게 되는 상황을 봤다. 말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치라는 모험을 택했다. 혹시 귀 보셨나요? 귀가 상당히 큽니다. 부처님 귀. 네, 부처님 귀라고도 하지만 귀가 크면 한편으로는 다양한 계층과 많은 다양한 상황에 놓인 분들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대변인이기도 하지만 이를테면 이런 거에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한 말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제안을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런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자신의 경험적 자산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민주당 당대표의 그런 또 다른 경험과 성취, 그리고 무엇보다 12.3 계엄 때 그 위기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순간적인 판단력과 리더십, 뭐 더 물을 게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의 강유정 국회의원을 대변인으로 발탁합니다. 기존 당내 계파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순전히 절제된 언어와 정무 감각만으로 뽑힌 겁니다. 이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를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품격 있는 언어로 바꾸는 역할. 평론가가 20년간 해온 일과 본질적으로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강 대변인이 취임 후 가장 먼저 바꾼 것이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례처럼 쓰이던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존칭을 삭제한 겁니다. 국민 앞에서 대통령은 가장 큰 공복이라는 철학입니다. 국민이 듣기에 불편한 권위주의적 수사를 걷어내고 사실관계에 집중하는 브리핑. 청와대 브리핑의 역사를 바꿨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강 대변인은 스스로를 조선왕조의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의 모든 일정에 따라다니며 결정 과정을 왜곡 없이 기록하고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수첩을 이미 3번째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씀, 회의 내용, 가끔 일기도 씁니다. 7층 도서실에 대해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모두에게 방치되어 있다. 좋다. 생각보다 읽을 만한 책도 많다. 그런데 강유정 대변인의 업무량은 보통이 아닙니다. 주 6일에서 7일 근무, 새벽 6시 반부터 기자전화, 브리핑 직전까지 원고 토시 수정, 괄호로 입안이 얼어 발음이 꼬이는 상황에서도 브리핑대에 섭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원형 탈모가 왔습니다. 출산과 육아에서도 없었던 증상입니다. 시민들이 그녀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이제 재미있나 보다. 힘들어하는 양상이 좀 다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태워보겠다는 용기가 일하는 연료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어떤 대변인으로 기억되고 싶으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말을 잘한다거나 똑똑하다기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완충지대로서 현명하게 대처를 잘했던 대변인으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유정은 수석 대변인으로 순진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닙니다. 새벽 6시에 청와대 문을 따고 출근하는 전은수 대변인, 그리고 안규령 부대변인이 함께합니다. 강유정, 전은수, 안규령, 이 삼각 트리오 체제가 이재명 정부의 목소리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내란의 밤, 딸을 끌어안고 담을 넘었던 여자가 지금 대통령의 입이 되어 서 있습니다. 원형 탈모가 올 때까지 불태우는 강유정 수석 대변인에게 시민들은 걱정과 응원을 동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만들어갈 이재명 정부의 목소리를 민주보좌관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의 채널 민주보좌관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통령실 청와대 브리핑 보면서 저도 기자 생활 좀 하면서 그동안 지켜봤는데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이 대통령은 간 만든 따뜻한 황남빵을 전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직무에 돌입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뭐뭐했습니다. 이게 사소한 부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건데 이거 상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강유정 대변인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아마 기자님하고 네. 같은 문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앞에서는 대통령도 가장 큰 공복이죠. 제가 농담처럼 제가 요새 공노비로 살고 있습니다라는 농담을 해요. 그런데 대통령도 언제나 눈 뜨면 출근, 눈 감으면 퇴근. 예. 5,200만 시간을 정말 소중히 써야 한다라고 하면서 잔소리 정말 많이 하시고 혼도 많이 내세요, 여전히. 예. 네, 그런 분을 너무 국민 앞에서 압존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대통령께 누가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제 국민들과 가까운 정부를 지향을 하면서도 브리핑하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뭐 하셨습니다라는 이런 존칭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국민이 원래 가장 높은 분들은 국민이죠. 그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늘 이야기하는 부분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들 다 공복이죠. 이건 강유정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의 이 브리핑의 이 역사를 바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잘 몰랐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대변인들이 없었는데 네. 하여튼 나중에 잘하셨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고요.